안녕하십니까, 유한양 행스터입니다. 나는 올해 2020년 유한양의 주식 투자로 8천만 원을 벌 것이다. 월 50만 원의 추가 수입을 기필코 확보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유한양의 가격대별 금액에 따라 분할 매수를 할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 QQQ, ETF QQQ 1일 1주씩 한 주씩 60개월 분할 매수할 것이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한양 행스터만이 사용할 수 있는 유한양행 지표, 바로 유한양행 조회수 지표입니다. 이 유한양행 조회수와 28일치죠. 약 한 달간, 30일간, 한 달간의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의 일치합니다. 유한양 행스터 채널의 조회수 지표, 그리고 유한양행의 가격대 지표, 엄청나지 않습니까? 재미로만 봤던 이 조회수가 유한양행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좋아요, 구독은 필수적이다. 유한양행 투자로 돈을 벌고 싶다면 말이죠. 오케이. 농담처럼 말했던 유한양 행스터 채널의 이 조회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주가도 하락 흐름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한양 행스터는 이 하락을 지속적으로 예견을 했었죠. 거래량이 줄고 있고 바이오 심리가 약화되면서 기관 매수세는 줄어들고 있다.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결론이었습니다. 다만 현재 공매도가 없으면서 호재의 기운이 남아있는, 다시 말해서 유한양이 기술 수출한 마일스톤과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물타기라든지 추가 매수들이 살아있는 그 시점이라 폭락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하락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의 시초가 5천주로 들어왔어요. 47,200원, 250원 오른 가격에 9시에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5천주 정도가 시초가의 평균 거래량이 돼버렸어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5천주 정도면 평균적인 거래량이다. 살짝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는 모습적인 모습. 46,850원 정도, 46,600원에서 46,800원 정도에서 가격이 지지되고 있다. 그 시점의 거래량이 평균 이상으로 들어오긴 한다. 오케이. 보시면 46,850원, 750원 요 거래 때 변동량이 3천주에서 2천주, 3천주 이렇게 해서 한 만주 정도 거의 들어오거든요. 46,850원을 지지를 하거든요. 이게 깨지면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요. 이걸 지지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모르는 거다. 다만 유한양 행스터는 현재까지 46,850원에서 반등할 확률을 5% 미만으로 본다. 그래서 현금 보유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가격대에 매집을 12주씩 넣어 보는 거고요. 오늘은 46,600원에 매수 주문을 냈어요. 근데 거래 체결이 안 되더라고요. 다음 패스인 거죠. 9시 한 50분 정도의 평균 이상의 거래에 7천주 정도 더 들어오거든요. 자, 훅 올렸다가 지지를 했지만 내려갔다가도 46,800원 정도는 지지를 한다.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유한양행은 지금 세간의 관심 밖으로 떨어져 나가고 있다. 왜 그러냐? 오늘 코스피가 1.79% 정도 올랐거든요.
외국인도 살짝 들어왔으면서 개인은 팔고 기관은 5천억 이상 매수 주문을 매수 체결을 할 상태인데, 흐름적인 흐름으로 더 좋은 장으로 더 좋은 개별 종목으로 돈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유한장이 쳐다볼 흐름이 없이 더 좋은 개별 종목으로 돈이 몰렸다. 그래서 유한양행은 안정적인 주식이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만큼의 현재 시점에서는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이 안 몰린 겁니다.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좋은 코스피장 1.79%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유한양행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장 한번 볼까요? 미국 증시에서는 사실 경제 성장률 발표, 실업자 청구 건수, 경제 지표의 발표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실적 발표, 애플, 애매존 등등의 아무래도 이런 실적 발표라든지 지표 발표가 시장이 반응을 하겠고요. 특히 이제 FOMC, 이거는 미국 연준 그 회의 참석한 대빵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거예요. 통화량 조절, 그러니까 돈을 풀 건지 말 건지, 금리를 올릴 건지 말 건지, 이런 핵심적인, 가장 중요하죠, 사실. 이걸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흐름들이 만들어지니까, 달러 지수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미국 주가도 요걸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겁니다. 이게, 한국말로 하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미국 그 돈줄 쥐고 있는 애들의 대빵들이 모여서 29일 결과를 공개한다. 그러면 29일 공개니까 30일 날 우리 쉬잖아요. 5월 1일도 쉬고, 그러면 다음 월요일, 그러니까 5월 4일 날 한국 장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는 뭐 모르는 거죠. 그거 알면 뭐 때도 멀었겠죠. 개인들이 대처할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니다. 직장인들이 대처할 수가 없다. 개인 투자자는 뭐 잘 나가는 애들 많으니까 그런 애들은 대처하겠죠. 하지만 직장인들은 절대 대처할 수가 없다. 미국 경제 자체가 재개가 되느냐, 셧다운해서 올라오느냐 안 올라오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추가적으로 그리고 조지아주, 텍사스주 관련해 가지고 얘네들이 일부 이제 경제 그 셧다운해서 경제 활동을 재개를 했어요. 근데 오늘하고 내일 정도 한번 더 지켜봐야죠. 지켜봐야 되고, 코로나 환자 수, 사망자 수, 이런 부분들. 한국은 검사 현황 자체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누적 그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이예요. 깔끔하죠. 한국으로만 봐선 대구가 가장 많았고, 사실 마스크가 핵심이다. 미국 애들은 마스크 쓰면 아픈 사람이라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안 써요. 그냥 문화가 그래요. 마스크 쓴 놈 병신, 이렇게 생각해버리니까 안 쓴단 말이죠. 문화 차이 때문이다. 그래서 잣됐다. 서울에서 그 많은 인구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확진자 수가 안 올라가잖아요. 죄다 마스크 쓰고 있어요. 죄다. 행여나 본인 죽을까봐 마스크 허버 많이 쓰고 있다. 이거 이제 미국 그 확진자 일일별 추이인데, 지금 26일하고 25일 딱 봤을 때 살짝 줄었잖아요. 확진자 추인데 27일 거는 확 준 게 아니에요. 오전 중까지 집계가 된 거라 집계가 덜 됐어요. 그리고 전 세계 국가적 누적 추이 보셨을 때도 이제 미국이 가장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사망자 추인데 쭉 올랐다가 싹 빠졌다가 살살 감소하는 모습적인 모습. 사망자는 점차 줄고 있다. 요거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야만이 일부 경제 재개를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트럼프는 조금만 줄었다 하면 경제 재개하려고 하고 있죠. 시장주의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빌 게이츠 같은 애들은 거의 뭐 신적인 존재라 그냥 초월했어요. 경제가 사는 것은 무조건 의료 보건 자체가 안정되어야만이 경제가 지속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않는다. 트럼프처럼 내일 모레 당선 안 되면 다이할 애들은 이렇게 꿈도 못 깨죠. 자, 미국 증시가 환호하는 게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를 회복할 것이다. 코로나를 이겨낼 것이다. 그래서 주가가 현재 지지를 하고 있고 많이 올랐죠. 2차 팬데믹이 발생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모르는 거죠. 모릅니다. 한국도 알면 뭐 계약 시켰겠지 뭐. 아직도 초딩들 계약 못 시키잖아. 불안하니까 그러죠. 불안하니까. 근데 주가는 선반영하니까 1900 뚫어버린 거고요. 이 시점에 유한 양행은 더 성장한 애들이 있으니까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더 좋은 기업들이 있으니까 다른 기업들을 사죠. 그래서 이 상승하는 시점에 상승 기류를 타지 못했다. 근데 사실 코스피 반등하기 전에 이미 올라 버렸잖아요. 유한양이 전고점 뚫어버렸잖아. 그걸 아셔야죠. 자, 달러 지수 100 언저리에서 머물고 있는데 101까지 갔다가 떨어지고 있는 시점. 한국 10년물 채권 수익률은 오늘 올랐어요. 원달러도 오늘 사실 이제 떨어졌는데 오전 중에는 살짝 올랐었습니다. 다시 한번 봐볼까요? 자, 녹음하고 있는 10시 이 시점에 유가는 굉장히 오늘 하락이고 12달러 WTI 원유값이 개똥값이 돼버렸네요. US 달러 인덱스는 99까지 내려갔다. 미국 주가가 많이 오를 것이다. 99 선물지수도 99 100을 아래로 내려왔다. 그래도 99면 강달러긴 하다. 한국 10년물 채권 1.574 오늘 많이 이제 올랐었는데 0.023 한국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 갈수록 한국 채권을 팔고 있는 거다. 의미 없다 이 말이죠. 원달러 환율은 1225원. 잘했어. 다행이네. 계속 떨어지고 있죠. 시장주의자들에게는 원달러 환율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 외국인들도 안 빠져나가고 잘 버티고 있다. 그야말로 이제 한국이 견고하다라는 건데 아직은 높은 수준이에요. 1225원. 나스닥 100 그리고 다우존스 선물 오르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현재 오르고 있고 장전 시작하기 전에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은 올라가고 있고 나스닥 다우존스도 시장 전 거래에서 올라가고 있었다. 내일 코스피도 뭐 별일 없으면 보합 수준 아니면 살짝 오르는 시점이 될 것이다. 자, 유한양행 점심 전후로 해가지고 자 보세요. 이게 바로 유한양행의 거래량이에요. 아름답다. 거래량 쭉 빠지죠. 편안한 거래량, 누군가의 터치가 없는 정말 일상적인 거래량이죠. 점심인가 그럴 수도 있죠. 이런 거를 오랜만에 보네요. 딱 봤더니 뭐 점심 이전에 기관 팔고 있었고 외국인도 살짝 팔고 기타 법인 애들이 한 2,000주 정도 샀어요. 장중 추정이죠. 심심풀이로 보는 겁니다. 자, 이거는 심심풀이가 아니죠.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 부분은 정말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핵심입니다. 거래량은 관심도를 측정하는 척도가 돼요. 척도가. 보시면 4월 17일 이후 80만 주, 50만 주, 60만 주 이렇게 이제 평균 이상의 거래량을 보이다가 50, 40, 30, 30, 30 이렇게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오늘 12만 주가 실화냐? 몇 주에 오늘 이완냐? 거래량 26만 주. 오케이. 26만 주 정도 들어갔고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제 유한양행 평균 거래량가 30만 주 정도로 봐야 돼요. 3만 주 정도가 평균 거래였는데 액분 전이죠. 3만 주는 2배 이상 거래량이 는 겁니다. 평균 거래량의 2배 이상 늘어났다. 근데 액분이 5배 정도 됐으니까 거래량도 5배 정도 늘어나야 되는데 거래량은 5배 이상 안 늘죠. 초반에만 5배 이상 늘었다가 지금은 30만 주 평균보다 한 2배 이상 늘어났다. 액분 이후. 요거는 이제 한 달 정도 평균을 한번 내보면 되지 않을까. 한 5월 말일까지 해가지고 평균을 한번 내보면 그게 이제 쭉 가는 평균 거래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데이터가 늘면 늘수록 그게 이제 평균 거래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대도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유한양행이 23만원대, 그러니까 46,000원대를 지지를 계속한다. 여기가 현금의 50% 박아놓는 시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지켜봐야겠다. 속단하게는 이르지만 평균은 30만 주 정도가 평균 거래량이다. 자, 어차피 뭐 그래도 30만 주라 해도 거래량은 줄고 있고 가격 상승 여력은 없어 보입니다. 없습니다. 가격 상승이 되지가 않는다. 확률은 5% 밖에 안 된다.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줄었고 바이오 심리는 쏘쏘. 유한의 차후 상황은 안개 속이고요. 프로그램 매수, 매도, 순매수 팔았죠. 프로그램도 한 38,000주 정도 팔았고 외국인들 4만 주 팔았고 기간 7,000주 정도 팔았고 개인 오늘 54,000원 샀고요. 뭐 금융투자 16,000주 정도 샀는데 보험이랑 투신 팔았고 연기금도 2만 주나 팔았네요. 오늘 먹을 게 없다는 거죠. 거래량 26만 주 확인했고요. 자, 유한양 행스타는 가격대별 금액에 따라 분할 매수할 것이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QQQ 1일 1주씩 60개월 분할 매수할 것이다. 자, 오늘 유한양행 시향 한번 살펴봤고요. 특이한 거는 유한양 행스터의 조회수 지표, 전 세계에서 저만 활용할 수가 있죠. 이 지표를 통해서 또 재미있는 결과치가 좀 나오지 않을까. 물론 이걸로 투자하는 건 아니에요. 예. 어차피 조회수라는 거는 개인적인 취향이다. 유한양 행스터만 갖고 있다가 투자에 성공을 할 것이다. 그렇죠. 자, 유한양행의 하락의 기조는 지속되고 있다. 예측한 부분은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고요. 맞든지 안 맞든지 틀리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사실 내가 돈을 버는 게 핵심적인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 게 핵심적이다. 시드 대비 20%가 넘는 수익률 제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핵심이다. 더 많이 벌 놈들은 더 많이 벌어라. 어쩔 수 없다. 내 능력 바뀌다. 나는 유한 자격으로 돈 벌 것이다. 그리고 노후 준비를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죠. 1등 주식, 세계 1등 주식, 그리고 나스닥을 100개 물건은 QQQ,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리고 구글이 알파벳이죠. 마존이형, 아마존, 그 다음에 애플, 요 4개 핵심 대장주들을 50% 가까이 소유하는 것이 바로 ETF QQQ다. 나는 이것을 1일 1주씩 60개월간 매수할 것이다. 60개월을 매수하는 것은 경제 위기가 와도 5년 이상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에 기반을 합니다. 자, 좋은 밤 되시고요. 유한양 행스터입니다. 올해 8천만원 가자. 오케이, 여기까지.